안녕하세요. 대인배지구학의 홍인왕 선생님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지구의 구성. 첫 번째 강은 처음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 이제 조금씩 수업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다. 그렇다고 뭐, 1시간을 넘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1시간을 넘기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아무튼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뭐야? 지구의 구성 파트다. 지구의 구성. 지구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래서 각 구성들 간의 특징들을 비교하자 이런 건데, 작년 수능에 하나 나왔지. 기권의 특징에 대한 게 나왔어. 기권의 특징에 대한 게. 어쨌든 보면 뭐가 있냐면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의 권역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5가지의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중요 순서도는 기권이 제일 중요하고 1번, 2번, 3번. 지권은 거의 안 중요하다. 지구과학 2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물권은 단독으로 문제를 낼 수가 없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 이런 관계에서만 물어볼 수 있게 돼. 아무튼 이런 순서가 된다. 지구의 구성이 이런 거 돼 있다. 그럼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 대륙이 있고 여기도 땅이겠지. 바다가 있어. 바다가. 구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생물이 여기 이렇게 살고 있지. 생물이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우주가 있겠지. 우주. 그래서 이제 이 각권들을 요거 하나씩 쪼개서 보자는 거야. 땅이 있는 지권, 물이 있는 수권, 생물이 살고 있는 생물권, 공기가 있는 기권, 우주, 외권.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근데 약간의 쉴드가 쳐져 있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외권이랑은 상호작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상호작용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뭐 활발히 이루어진다거나 상호작용이 외권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개정되면서 이 외권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외권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자기장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책이 없지만 그냥 보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개를 얘기해. 개 뭐냐면 어느 하나의 닫힌 공간, 그 공간에서를 얘기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개가 크게 지구가 열린 개가 있고 닫힌 개가 있고 고립개가 있어. 고립개. 이렇게 3개의 개로 나눠서 보는데, 열린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비커에 여기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으면, 자, 태양이 비쳐. 찌지지지직 태양 에너지 들어가. 그럼 얘가 받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내보내주게 될 거야. 나중에 이제 이게 복사평형으로 보게 될 거야. 에너지를 서로 마구 교환한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돌을 집어 던졌어. 그럼 이 안에서 돌을 집어 던져서 밖으로 뺄 수 있지. 즉, 열린 개라고 불리는 데는 에너지 교환, 물질 교환 모두 일어나는 데를 열린 개라고 얘기한다고. 열린 개. 근데 이제 닫힌 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요렇게 역시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를 내가 이렇게 유리. 근데 유리인데 깨지지 않는 겁나 센 유리, 강화 유리. 그런 유리야. 그러면 태양이 비쳐. 들어와 못 들어와? 겁나 강한 유리야. 들어와 못 들어와? 유리 있어도 들어오지. 빛은. 너네 집 창문 닫으면 빛 안 들어오냐? 들어오잖아. 빛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밖에서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 돌 집어 던져. 띵!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돌 집어 던져. 띵! 깨질 수도 있지 않나요? 안 깨져. 죽어도 안 깨져. 이건 무조건 안 깨져. 그런 거라고 가정하면. 즉, 닫힌 개라고 하는 건 뭐야? 에너지 교환은 되는데 물질 교환은 되지 않는데, 이런 데를 닫힌 개라고 한다. 닫힌 개. 고립개는 이제 말 그대로 고립돼 있어. 뭐냐면 여기 물인데 엄청 두꺼운 납으로 여기를 막아놓은 거야. 납으로. 그럼 왜 하필 이걸 납으로 하냐면, 태양에서 오는 애 중에 감마선이 있단 말이야. 고에너지 선 중에서 감마선이 이제 방사선이지. 근데 방사선은 납을 뚫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납으로 비유를 한 것뿐이다. 납. 아무튼 이게 튕겨. 물질도 튕겨. 아무것도 왔다 갔다 못해. 즉 에너지, 물질,
모두 교환되지 않아. 이런 데를 고립계라고 얘기한다. 고립계. 그러면 지구들의 각 권들, 얘네들은 뭐에 해당하냐면 열린계에 해당한다. 열린계. 근데 지구와 우주의 관계는 닫힌 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교과서상에서는 이렇게 본다. 뭐냐면 그러니까 운석이나 이런 거 떨어진다는 걸 없다는 가정하에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걸 열린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하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한다는 얘기야. 이 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물리에서도 계를 하지. 물리에서는 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한데 관성기준계 혹은 관성기준틀, 비관성기준계, 비관성기준틀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라고 하는 게 참고야. 참고. 이건 필수가 아니라 참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그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기권의 특징부터 보자. 기권. 이제 뭐 대기권이라고 얘기하거든. 대기권. 같은 말이야. 자, 대기권이 0에서 1000km 사이. 여기를 대기권이라고 불러. 0에서 1000km. 그런데 대부분의 공기들은 어디에 묶여 있냐면 대략 32km 지점. 요쯤에 공기들이 다 잡혀 있다. 대략 한 99%가. 99%가 여기 다 잡혀 있어.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여기가 32km 지점이면 여기에 대략 99%. 나머지 어디까지? 1000까지 중에서 1%. 근데 이 1% 중에서도 어디냐면 50km 지점. 50km 지점까지 0.9%가 있다. 그럼 여기는 0.1%. 거의 초진공이라는 얘기지. 초진공. 이런 상태로 기준이 돼 있다는 얘기야. 기권이. 기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기권을 이제 기권이 워낙 두꺼우니까 좀 나눠보자 이거야. 기권을 나눠봤을 때 이제 얘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셋 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보통 나눠. 그러니까 그래프가 3개 정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이에 따른 기압 혹은 밀도,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요 변화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번째로 높이에 따른 평균 분자량. 그리고 그래프로 따로 나누진 않지만 2014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높이에 따른 오존량의 분포. 이렇게 크게 이제 4개 정도의 그래프를 볼 수 있게 된다. 4개 정도의 그래프를.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간단한 것부터. 자, 고도,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압 혹은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기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냥 반비례 그래프가 그러죠. 반비례 그래프가.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공기를 떠서 보면 공기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있어. 공기들이. 근데 여기서 보면 다다 이러고 말단 얘기야. 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밀도라고 표현해서 상관없겠지.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처음에 뭐 이게 한 5km 하자. 5km 올라가는데 이만큼 떨어졌잖아. 기압이. 그 다음 5km 올라가는 데는 요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 5km는 요만큼 떨어지고, 즉 기압 감소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지. 즉 기압 감소율이 높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기압 감소율이. 자, 이 간단해 이거는. 두 번째,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야. 자, 높이에 따른 고도나 높이랑 똑같은 높이에 따른 높도. 높도가 아니고 높이지 높이. 높이에 따른 자, 온도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건데, 자, 처음에 온도가 쭉쭉 떨어져. 야, 이거 비율적으로 안 그린다. 쓸래용 맞는데 좀 두껍게 그릴게. 훅 떨어져. 그러다가 일정하다가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떨어지다가 일정하다가 올라가는 이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 이딴 형태의 그래프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그래프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고도고 여기가 온도면
얘의 온도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거야. 태양이 에너지를 지표한 때 찌지지직 줬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는 받은 게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줘야 되거든. 다시 반사시키는 거 아니다. 이거는 흡수 후 방출이다. 먹었다가 다시 뱉는 거다. 반사는 뭐야? 반사는 자, 태양빛이 이렇게 와 꺼져. 이게 반사라고. 이게 반사야. 졸라 빨랐니? 이게 반사야. 근데 흡수는 뭐야? 태양빛이 이렇게 줬어. 아, 줬어? 그럼 받아. 갖고 있다가 꺼져. 이거라고. 이게 흡수 후 방출이야. 흡수 후 방출과 반사는 다른 거다. 흡수 후 방출하는 거야. 얘는 흡수 후 방출. 그러면 이걸 이제 태양이 주니까 태양 복사라고 하고, 먹었다가 다시 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걸 지구 복사라 그래? 지구 복사에는 크게 대기 복사도 있는 거고 지표 복사도 있는 거야. 지표 복사는 땅덩어리에서, 대기 복사는 대기가 내보내는 거. 이런 형태로 내보내게 된다고, 받은 만큼. 자, 그럼 얘가 내보낸다. 열을 내보낸다.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을 안 받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온도가 떨어진다. 라임이 맞지? 라임이 뭔지 모르니? 힙합 몰라?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러다가 올라가야 돼. 그럼 뭐냐면 여기 지점이 대략 한 80km 지점인데, 요 지점에서는, 요 위에서는 태양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와. 즉 얘는 태양 복사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얘는 누구? 지구 복사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야. 요 80km 이하까지는.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비정상 구간이 나타났잖아. 어디? 비정상 구간 어디? 여기가 비정상 구간이잖아. 온도 올라가잖아. 그치? 여기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되게 과장되게 그린 거다. 여기 높이가 보통 한 11에서 13 정도 되고, 여기가 보통 한 50, 여기가 80. 이 숫자 외워야 되는 거 아니지. 이거 외우지 마. 외울 필요 없는 숫자다. 자, 그럼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특징부터 볼게. 자, 얘는 위로 올라서 점점 온도가 낮아져. 그 말은, 그럼 여기까지가 뭐야? 지구 복사 영향 받는데, 여기는 태양 복사 영향 받는데. 자, 올라가서 점점 온도가 낮아져. 자, 그럼 여기하고 요 지점하고 요 지점 두 군데 비교해 볼게.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때? 낮지. 그치?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온도가 높지. 그치? 그러면 온도가 높아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지.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뉴턴 아저씨께서 질량은 죽어도 안 변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게 된다. 밀도가 작아진다 이 말은 뭐야? 가볍다. 어떻게? 뜬다. 그럼 얘 어떻게?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다. 갈 데 없네? 퍼진다. 요렇게 돌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대류현상이라 그러지. 대류현상. 서로 뺑글뺑글 돌게 된다는 얘기야. 대류현상. 이 대류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애가, 작년에 수업 듣다 올해 또 들으면 알겠지만, 이 대류가 가장 나타나는 동물이 누구야? 펭귄이지. 펭귄들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지. 이렇게 뺑글뺑글. 펭귄들이 이렇게 뺑글뺑글 왜 돌아? 발 시려서 도는 거야? 아니 그래 진짜야. 펭귄이 어디 살아? 어린이대공원? 지방 애들은 모르지. 어린이대공원 서울 아이들만 아는 거야? 뒤에 앉아있는데도 지방에서 몰라. 시골 안양 살거든. 안양 예고 다니다 온 애야. 안양 예고 다니다 아니고. 자, 가만히 있으면 발이 시렵잖아. 그러니까 발 어떻게 이렇게 동동동동 굴러야 되잖아. 그래야 덜 시렵잖아. 덜 닿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달면서 이렇게 도는 거야. 펭귄이 이렇게 도는다고. 그게 대류야.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근데 대류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냐면, 대류한다 이 말은 돈다잖아. 그러면 돌게 된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정해. 그러면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지. 근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혹은 연직 운동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 그럼 대류한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대류 현상도 있고, 이 동네에서 또 뭐도 있어? 여기에 공기가 몰빵.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지. 기상현상. 그래서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뭐야?
대류권. 대류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대류권의 끝 지점, 여기 있잖아. 대류권의 끝 지점. 대류권의 끝 지점. 대류 권계면. 대류권의 경계면이다 이거야. 근데 이 대류권계면의 높이는 숫자가 일정하지 않지. 그 말은 이 대류권계면의 높이는 변화한다는 얘기야.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야.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 뭐에 따라?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서 부피가 어떻게 돼? 팽창하지. 그럼 얘가 높이가 높아진다 이 말이야. 즉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온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륙 권계면의 높이가, 이 높이가 가장 높은 위도는 어디겠어? 높은데? 대륙 권계면이 가장 높은 위도는 당연히 적도가 되겠지. 적도. 그치? 그럼 우리나라 계절 중에는 언제 높아지겠니? 여름에 높아지게 되겠지. 왜? 이때가 온도가 높으니까 팽창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대륙 권계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된다. 자, 두 번째 뭐야? 비정상적 구간. 여기지, 여기. 비정상적 구간. 여기가 왜 비정상적인지 봤더니 요 사이에 무언가가 생겼더란 얘기야. 대략 여기가 20에서 30km 사이인데 여기에 이상이 벌어졌는데 뭐가 있는지 봤더니 여기에 오존 레이어가 있다는 얘기지. 오존층이 있더란 얘기야. 오존층. 오늘 영어 진짜 많이 나온다. 오존층이 있다는 얘기야. 오존층.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이 무엇을 하냐? 자외선을 흡수한다.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유해 자외선, 즉 UV A, B, C 중에서 살인광선이 UVC를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층이 생겨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름 뭐? 성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자외선. 그러면 성층권의 요 라인, 요건 뭐가 되겠어? 성층 권계면이라고 하겠지. 성층 권계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추후에 이 오존층이 얘가 하는 역할이 뭐가 되겠니? 오존층이 하는 역할. 얘가 생김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지구에? 생명체 육상 출현이겠지? 왜?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육상으로 나올 수 없었어.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육상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자외선을 차단해 주다 보니까 이제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때 나온 애가 누구야? 양서류지, 양서류. 왜? 물에서만 살다가 밖으로 한 방에 나오면 준비 운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지.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살게 된다. 양서류가 된다는 얘기야. 양서류. 양서류. 알겠니? 그래서 이게 성층권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라인인데, 자, 요 라인, 요것도 얘기할까? 그럼 얘는 밑에가 온도가 낮고 위에가 온도가 높지. 그럼 얘는 섞일 이유가 없지. 그래서 여기는 뭐야?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겠지. 굉장히 안정하다, 이 층은. 즉, 대류 현상이 없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긴 지금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지. 그치? 그럼 여기도 역시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있다. 대류 현상이 있는데 여기는 기상 현상은 없지. 왜?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애매하게 중간에 껴 있어서 중간권이 돼. 여기는 중간권. 그럼 이 중간권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 유성을 보게 된다. 별똥별. 여기서 다 타버린다 보통. 그럼 요 위에 경계면 중간 권계면이 되겠지. 중간 권계면. 자, 그리고 맨 위에 여기는 위로 올라와서 온도가 높아져. 즉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태양한테 뭐 받아? 열 받아. 그래서 뭐야? 열권. 열권이라고 한다고. 여기도 역시 안정한 층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로라 쓰니까 이게 부러졌잖아. 왜 그래?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 막장이지. 아, 드라마 한 보니? 오로라 공주? 오로라 공주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 어떤 일인지 알아? 어떤 아줌마 막 웃다가 죽어. 웃다가 죽어. 그래갖고 안 나와. 다음 회부터 갑자기. 나 보진 않았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막 사람이 웃다 죽는다니까. 아! 그래갖고 죽어. 미안해. 그러면 개콘 보면 졸라 많이 죽겠지.
살상무기지 개콘. 오로라 볼 수 있어. 오로라. 이 오로라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외권 얘기하면서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전리층이 있다. 이온화된 층이라 그래. 이온화된 층. 이온화된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를 전리층이라고 얘기해. 이 10건에 모여있다. 그래서 이 특징 정확히 잘 알았더라. 정확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높이에 따른 평균 분자량의 변화야. 분자량이 쉽게 생각하면 질량이거든. 질량. 조성비라고 보면 돼. 근데 사실 조성비 이게 더 정확한 건데 조성비. 조성 비율을 얘기한다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정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자, 얘는 킬로미터 외워라. 100km 지점이다. 100지점에서 이렇게 별가하게 되는데 일정한 요 구간을 균질하게 있다 해서 균질권이라고 불러. 여기를 비균질권이라고 불러. 균질하지 않다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얘는 가벼운 것들이 있다 이거야. 왜 평균적으로 질량이라 그랬지? 질량이 작아진다 이거니까. 얘는 위나 아래나 똑같다 이거거든. 그럼 균질권은 위아래가 똑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섞어. 믹스한다는 얘기지. 균질권 뭐가 일어나? 혼합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퍼지지. 뭐야? 확산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확산작용. 그래서 균질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공기 하나 뜨고 여기서 공기 하나 떠서 똑같은 부피 V를 떴단 말이야. 똑같은 부피 V를 떴어. 그러면 여기서 질소하고 산소의 양을 봤더니 질소가 78g, 예를 들어서 산소가 21g 있었대. 그러면 요 위에서는 질소가 몇 g 있겠어? 미친 아이처럼 78g 이러면 안 된다.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질소량이 줄어. 어떻게? 역시 10건 근처로 가니까 우리 오로라 공주가 미안해. 요즘 왕관의 식구들 이게 좀 재밌더라고. 왕관 드라마 좀 봐. 감수성을 좀 키워. 좀 울고 그래봐라. 좀 웃어봐라. 여기 보면 0.78g. 밑도 끝도 없지. 내 강의가 원래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 0.78g, 0.21g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즉 뭐야? 비율만 똑같다 이 얘기야. 비율만 7대3, 7대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7대3 안 되지. 거의 8대2지. 아무튼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지. 즉 조성비가 똑같다 이 얘기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양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다. 비율이 일정하다. 알겠니?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번개처럼 왔다 갔다 했지. 내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어. 믿기 힘들겠지만 그때는 몸뚱아리가 이렇지 않았다고. 굉장히 날렵하고 빠른 그런 학생이었어. 그래서 얼마나 빨랐냐면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갖고 뛰었는데 안 잡혔어. 겁나 빠른 거야. 아저씨한테 안 잡혀. 초등학교 6학년이. 엄청 빨랐던 거지. 기가 막혔지. 그때 당시 내 100m 기록이 14초였으니까 엄청 빨랐지. 근데 고등학교 때도 14초 나오더라고. 스피드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 몸은 컸는데 그때 되게 작았거든. 6학년 때. 아무튼 그래. 이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 균질권, 비균질권. 자, 그럼 마지막 그래프 하나만 더 보자. 자, 이 높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오존량을 보게 되면 얘 그래프가 뭐 이딴 식으로 그려져. 오존 그래프가. 그럼 요 지점이 오존량 최대란 얘기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되겠어? 성층권이 되겠지. 2014학년도 문제지. 여기를 이제 기역 이렇게 놨지. 기역. 그리고 여기가 뭐 A, B, C, D 이렇게 놓고 나서 비교한 거였는데 성층권에 오존이 제일 많잖아. 성층권에.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기체가 누구야? 요 지점 균질권이다. 오존이 제일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 오존량은 질소나 산소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다. 여기 균질권이기 때문에 질소가 가장 많아.
다만 저 지역은 요 지역은 다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요 지역은 다만 다른 위치에 비해 오존이 많다지 저기에 가장 많은 기체가 오존이다 이 뜻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남극 상공에 오존홀이라고 오존홀이라고 하는 거 있지. 참고로 오존홀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존이 구멍 뚫린 게 아니야. 사실은 오존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오존의 양이 감소한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런 데를 오존홀이라 그래.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오존홀 구멍 뚫려봐. 너 그 밑에 있으면 죽어. 왜냐면 아유 왜 자꾸 떨어져. UV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UV가 뭐야? 유세윤하고 이 UV 약자 그거잖아. 유세윤하고 걔 하나 누구 이름 뭐야? 더럽게 생기네. 아 뮤즈지 뮤즈 V 이거 비슷하잖아. 그래서 UV 울트라 바이올렛이지. 울트라 바이올렛. 뭐야? 보라색을 초월했다지. 울트라니까. 보라색을 초월했어. 얼마나 높은 거야? 울트라. 그럼 이거 뭐야? 울트라잖아. 울트라. 이건 뭐야? 울트라 리스크가 초월했다는 거지. 리스크가 초월했다. 누구야? 적의 최종 병기지. 울트라 리스크. 아 미친놈 같네. 자 아무튼 UV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는 뭐냐면 살균하는 애야. 필요한 거야. B가 뭐냐면 백내장이라든가 백내장 혹은 뭐 피부암 이런 거 일으키는 애고 C는 그냥 살인광선이야. 살인광선. 맞으면 죽어. 그래서 옛날에는 오존층 없을 땐 이게 다 들어가고 죽었거든? 근데 오존층이 뭐? 이 UVC를 막아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 육상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오존 구멍 뚫렸어. 이렇게 만약에 이 상공인데 오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멍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동네 살고 있다가 알라라 놀러 가서 여기 와서 이거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이 이렇게 된다고. 죽어버린다. 그럼 여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건너뛰어야 되지. 점프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고. 너 가능해? 이게 불가능하자. 아 이거 낭떠러진대요. 이렇게 하면 되냐? 네가 오존 위에 네 손오공이냐? 구름을 타게? 안 되잖아. 구멍 뚫린 거 아니야. 그냥 그 부분에 오존의 양이 적은 것 뿐이야. 오존 양이. 알겠니? 이게 기권에 대한 특징들이다. 기권에 대한 특징들. 왜 지우개가 없냐? 왜 지우개가 저기 다 떨어져 있냐? 아무튼 기권의 특징이 기권에 대한 그래프들이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봐. 내가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있거든. 일부러 빠르게 안 하고. 빠르게 했더니만 겁나 빠르대 말이. 빠르게 했으니까 빠르겠지. 근데 좀 천천히 말을 해줄게. 천천히 좀 스무스하게. 자, 그래서 기권의 특징 끝났고. 자, 기권 특징 끝났고. 질문 있니? 없지 당연히. 왜? 니는 말을 할 수 없잖아. 나는 할 수 있고. 댓글 달아. 댓글 제발 나 좀 살려줘. 댓글을 달아달라고. 우리 반 원장님께서 겁나 뭐라 해. 댓글 안 단다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댓글 달아. 댓글. 선생님 잘생겼어요 이런 거 하지마.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사람이 아닌 건 알잖아. 사실 본인은 알잖아. 본인은 딱 보면 알지. 이건 좀 아닌데? 보면서.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거울을 딱 보면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공부했어. 웃을 일만은 아닐걸? 지금 보고 있는 누군가도 그런 느낌이 있을걸? 자기가 자신의 몽타주가 별로다 이런 느낌이 온다면 답은 하나다. 공부하세요. 아주 하드하게 스터디를 하려고. 내가 쓰는 영어는 니네 다 알아듣는 영어야. 왜냐면 내가 수준이 딱 그거밖에 안 돼. 영어를 겁나 싫어했어서 어렸을 때. 자, 아무튼 두 번째 수권. 수권 뭐야? 오늘 수업 시간에 3개 국어 하지. 3개 국어. 물 숫자지. 물 숫자. 물이 있는데
물이 존재하는 데를 수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수권이 크게 두 개로 나눠. 육수 그리고 해수. 육수와 해수로 나뉘게 된다고. 육수 뭐야? 좀 전에 육수 먹고 왔는데. 육수가 뭐야? 네가 시큰물. 육지의 물이지, 육지의 물. 대륙에 있는 물. 이걸 육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육수에는 누가 제일 많아? 빙하가 압도적으로 많아. 압도적으로 많아. 압도적으로 많아. 압도적으로 많아. 빙하가. 그 다음이 지하수. 지하수. 강, 호수. 이런 형태로 있단 말이야. 빙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빙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나중에 이건 이제 지구 기후변화 3단원에서 좀 써먹게 될 거야. 빙하의 면적이 달라짐에 따라서 뭐가 무슨 문제가 있니, 뭐 어떻게 달라지니, 뭐 이런 걸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육수의 주요 성분이 누구냐면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해서 탄산수소, 탄산수소 이온이라든가 칼슘,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 육수에는 뭐 규산염도 있어. 규산염 SiO4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해수는 바다의 물이지, 바다의 물인데 얘가 97.2% 정도를 차지한다. 얘는 2.8%. 그 중에 빙하가 2.6%? 이 정도 돼. 그냥 거의 빙하란 얘기야. 빙하 먹을 수 있냐? 먹지? 빙하 시대 아이스크림. 미안해. 빙하 못 먹어. 왜 못 먹어? 빙하는 이 안에 둘리가 있다고. 둘리가. 아기 공룡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아, 오늘 안 좋네 분위기.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 아씨 표정. 빙하 못 먹잖아. 이거는 못 먹는 물이잖아. 우리가 먹는 물 뭐야? 지하수. 얘 먹는 거잖아. 얘. 아무튼 그러니까 바다의 물을 이제 해수라고 하는데, 해수는 대부분 염화이온이 많아. 그 다음이 나트륨. 그 다음이 황화이온, 마그네슘이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원에서는 하지 않을 내용이야. 뭐냐면 이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 참고로 얘기하는 거야.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육수에 없었는데 해수에 생긴 듣보잡이거든. 갑자기 막 생긴 듣보잡이야. 얘가 왜 생겼냐면 얘는 해저 화산 폭발로 생겨. 즉 해저 화산 폭발이 많아지면 염분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야. 해저 화산 폭발이. 그럼 원시지구랑 뒤에 다음 강의 원시지구 하겠지만은, 원시지구랑 현재지구 중에서 그럼 염분이 어디가 높겠어? 현재지구가 높아. 왜? 축적됐기 때문에. 축적. 세이브 된 거기 때문에. 세이브라는 표현 안 쓰나? 축적은.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화이온은 어디 전래동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맷돌로 설명을 해주지. 굉장히 과학적이지. 바닷속에서 맷돌이 계속 돌면서 소금을 만들어주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염화이온이 많아진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래동화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 전래동화에서. 그런 맷돌 있으면 대박이지. 부자지 너 되게. 소금 부자. 맷돌이 돌면서 계속 소금을 만들어내. 뭐에 위배되니?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지. 질량 보존이 안 되고 있잖아 지금.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있잖아. 질량이 생성됐어. 말이 돼?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이제 그만할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할게. 자, 그래서 그럼 수권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도 층상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수권도 층상구조인데, 얘도 어떻게 나누냐면,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로 수권을 나누게 된다.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걸 가지고 수권을 나누게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겠지. 바닷물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온도고, 얘가 깊이라고 하면, 여기 태양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 삐삐삐 태양이 빛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빛을 받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빛을 좀 덜 받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 일정하다가 떨어지다가 일정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원래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위나 아래나 온도가 똑같아. 그 말은 뭐야?
누군가 섞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섞인다. 그래서 혼합층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혼합층. 이 혼합층 같은 경우는 누가 섞어줘? 그러면 누구야? 오로지 바람이 섞어주는 거야. 즉 바람이 세다. 그 말은 혼합층이 두껍다. 이게 밑으로 많이 내려간다. 이 뜻이야. 두 번째로 여기는 수온이 점점 낮아지네. 수온이 점점 약해지네. 그래서 수온 약층이지. 얘는 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뭐가 안 들어와?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오지? 그래서 얘는 누구랑 상관이 있다? 태양 에너지랑 상관이 있다.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세 번째, 요 밑에는 뭐야? 심해층이라 그래. 누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혼합층 같은 경우는 섞이니까 당연히 불안정한 거지.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섞이니까 안정하지. 왜 안 섞여? 밑에 온도가 위의 온도보다 낮지. 그러니까 위아래로 섞일 이유가 없겠지. 이런 데가 수온약층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동네에 따라서 보면 적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혼합층이 거의 없어요. 적도는. 중위도 같은 경우는 방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혼합층이 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그려지고, 심해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진다. 거의 일직선으로. 심해층 같은 경우는, 아니 극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수온약층, 얘가 발달한 건, 수온약층의 발달은 뭘로 보는 거야? 폭으로 보는 거야. 폭으로. 두께로 보는 게 아니라 폭으로 보는 거라고. 얘는 혼합층은 발달했다. 뭘로 보는 거야? 얘가 발달했다는 건 두께로 보는 거다. 두께로. 두께가 두껍다 그러면 아, 바람 세구나. 이런 거 예상한다는 얘기야. 물론 얘를 다른 형태로 그리게 되면,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지. 혼합층. 수온약층. 그리고 나머지 심해층.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수권의 구조가. 자, 그래서 이렇게 수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수권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직권이지. 직권. 뭐 이렇게 길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권 하나가 나머지 권들 다 합친 내용보다 많다, 양이. 조만간 끝나게 될 거야. 10분 내외로. 좀만 기다려. 세 번째, 직권. 땅이 있는 데가 직권이지. 직권 역시도 층상 구조로 돼 있지. 얘를 어떻게 나눈 거냐면 지진파라고 하는 거에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나눈 거지. 지진파의 속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나눠서 보잖아. 4개의 층으로. 그래서 지각이 있고, 이 지각은 다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눠지고, 요 아래에,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지. 근데 역시 이 멘틀 역시도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눠지지. 물론 전이대라고 해서 있는 지역도 있고. 멘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돼? 핵이 되는데, 이 핵이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지게 되지.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애가 누구? 외핵이지. 얘가 유일하게 액체 상태다. 그래서 외핵이 액체 상태이다 보니까, 얘가 액체 상태다 보니까 얘가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 얘가 대류가 일어나니까 뭐, 얘가 주로 뭘로 돼 있냐면 핵이 철, 니켈, 즉 강자성체로 돼 있다. 근데 얘가 돈다. 철이 돈다. 뭐가 생겨?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자기장이 변하는 거지. 돌면 자속의 변화가 있네. 뭐가 생겨? 전류가 발생한다. 즉 여기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유도전류가 발생해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고. 요런 이론을 뭐라고 하냐?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한다. 다이나모 이론.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한다.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게.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얘기야. 즉 지구 자기장이 있으려면 지구 내부에 뭐가 있어야 돼? 외핵이 있어야 돼. 층이 나눠져야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주로 돌 중에 화강암질,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나올 거야. 화강암질. 우리나라의 산들 대부분 화강암으로 돼 있어. 특히 뭐 서울 근교의 산들은 거의 100%라고 보면 돼.
대표적인 산이 이제 북한산이 나올 거 아니야? 북한산은 북한에 있는 게 아니지. 한강의 북쪽에 있는 게 북한산이다. 그럼 남한산성은 한강의 남쪽에 있는 산성이 남한산성이야? 북쪽에 있는 건 북한산성이고. 알겠니? 자, 해양은 현무암질로 돼 있지. 두께가 얘는 평균 두께가 35kg. 많이 두꺼운 데가 한 70kg. 얘는 평균 두께가 5kg. 많이 두꺼운 데가 이제 15kg 이렇게 된다. 상부 멘틀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지지. 예, 딱딱한 걸로 되어 있는 암석권. 이 암석권이 중요하게 돼 나중에 이걸 나중에 판이라고 불러. 판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리고 연약권이라고 있지. 말랑말랑한 푸딩 같은 상태. 얘 어떻게 돼 있니? 부분 용융. 여기서 뭐가 일어나? 멘틀에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 멘틀 같은 경우는 감남암질로 돼 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80%를. 그래서 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 온도, 밀도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 직권의 구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간단하게 하고. 너무 조금 간단하게 한 것들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풀면서 또 한번 볼게. 자, 그리고 이제 생물권하고 외권 남았지? 자, 이제 끝나간다. 좀만 힘내라. 자, 생물권부터 보자. 생물권. 생물권을 보게 되면 생물이 살고 있는 데잖아. 생물권은 네 번째. 생물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얘는 그거야. 미생물 포함. 미생물 포함.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을 모두 생물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생물권은 처음에는 자외선 때문에 수권에서 나타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기어 나오지. 그러다가 어떻게 날아가지. 기권. 이렇게 된다고. 즉 점차 영역이 확대됐다. 이런 일을 벌이게 된다. 확대됐다. 서로 간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생물권의 범위가 자, 이게 기권, 수권, 지권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생물권이 여기만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 수권, 지권 이렇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다 영향을 미치겠지. 이렇게 변해갔다 이거야, 생물권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외권. 자, 지구자기장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구자기장.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외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구자기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주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주선을 차단하는 역할, 즉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구가 하나에 보면 큰 자석이라고 보는데 여기 있으면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극이라고 하자.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는 거야. 자석으로.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다. 그럼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일 거 아니야. 그럼 자기장이 N극으로 나와서 S극, N극으로 나와서 S극, N극 나와서 S극, N극 나와서 S극, N극 나와서 S극 이렇게 돌아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태양이 자기장을 뿜어. 태양풍이라 그래 보통 이걸. 태양풍을 뿜어. 그럼 태양풍에서 날라오는 게 뭐냐면 양성자라든가 중성자가 나와. 양성자나 중성자가 날라온단 말이야 여기서. 뭐 전자를 같은 것도 날라오지만 날라오면 딱 빵 때렸어. 봐, 잘 봐. 빵 띵 떨리겠지 이 새끼. 빵 띵 떨릴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가 이렇게 찌그러져. 상대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져. 그리고 딱 띵 이렇게 돼. 이렇게 퍼져버리게 된단 말이야 자기장이. 그럼 이렇게 퍼지다 보면 자 다시 여기 있는데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풍이 빵 쳤으면 빡! 띵!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그럼 뒤에 있는 자기장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럼 흔들리면 어떻게 돼 얘네끼리? 부딪히지. 자기장끼리 꼬일 수가 있겠지? 근데 원래 자기장 교차하면 안 되잖아. 근데 자기장이 여기서 막 엉켜버려. 막 이렇게 엉켜버려. 이렇게 엉켜버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스파크 튈 거란 말이야. 근데 튀어서 어디로 들어가? 극으로 들어가지. 자기장이 극으로 들어가지. 극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자기력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 극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뭐가 일어나? 오로라가 일어나는 거야.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일어나는 건 자기장의 꼬임 현상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태양풍 때문에. 태양풍 때문에. 근데 이 태양풍을 이 자기장이 그래서 막아준 거냐, 카바 쳐준 거잖아. 만약에 얘가 그냥 다이렉트로 확 들어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이렉트로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여기가 지표잖아. 그럼 아까 전리층이라고 잠깐 얘기했지. 요게 이게 전리층이 있어, 전리층이. 전리층이 있으면 보통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막 배치되어 있단 말이야, 요 밑에. 그럼 내가 여기서 통신을 한단 말이야, 통신을. 영희가 나한테 전화해서 삐삐삐 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맞고 튕겨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나한테.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근데 태양풍이 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하전 입자가 더 많아져. 이렇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파를 쏘면 훨씬 많이 꺾이게 된다. 쏘면 훨씬 많이 꺾여. 그러면 나한테 통신이 와, 안 와? 안 오지. 이게 뭐야? 델린저야. 통신 장애 현상이라고. 델린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서 태양풍이 너무 세게 오잖아? 인간이 막을 길이 없어. 어떻게?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돼. 어떻게? 전기기 콘센트 다 뽑아놓고. 전기기구 다 뽑아놓고 그냥 기다려야 돼. 안 그러면 자기장의 문제 때문에 큰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외권에서는 이런 얘기 나와. 물론 요 안에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하지. 이 자기장 요 안쪽 부분을 4대, 바깥쪽 부분을 외대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을 합쳐서 벤 앨런대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 지구, 우주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지구의 구성 요소다. 조금 이제 이거 좀 포인트들이 좀 많아서 양들이 조금 많긴 한데 차분히 정리하면서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당시 문제 풀어보고 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길 바란다. 그래. 그러면 공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